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2026, 드디어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글쎄요, 제 20년 경험에 따르면 바로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마치 파티가 가장 뜨거울 때 슬슬 외투를 챙겨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 같달까요?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한 축복일지 아니면 시한폭탄의 초침소리일지 오늘 제 눈으로 본 2020년 시장의 민낯을 한번 솔직하게 까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5288.08. 야, 정말 제 투자 인생에서 이런 숫자를 직접 보게 될 줄이야. 2026년 2월 3일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떼어낸 역사적인 날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환호하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늙은 투자자는요, 이럴 때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져요. 모두가 흥분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비상구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아니 하루 전만 해도 워시 쇼크니 뭐니 하면서 5% 넘게 그냥 내리꽂았잖아요. 다들 아이고 끝났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걸 그냥 말아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란듯이 6.84%를 폭등시켜버려요. 이건 뭐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다 못해 미쳤다는 명백한 증거죠.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IMF 외환위기 때 모두가 나라 망했다고 할 때 시장을 끌어올렸던 바로 그 엄청난 유동성의 힘, 그 에너지가 느껴지더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짚어볼 거냐면요. 코스피 5000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뭔지, 또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뭘 담아놨는지, 제 20년 짬밥이 녹아있는 그 최종 시나리오까지 싹 다 보여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코스피 5000 시대. 이게 그냥 운 좋게 로또 맞은 게 아니에요. 거대한 돈의 흐름, 그리고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딱 보면 대부분은 와, 예탁금 109조, PEI 22배,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났다 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좋은 신호죠. 근데 제 눈에는요, 저기 저 빨간불이 깜빡이는 게 보이거든요. 바로 신용융자 30조 원. 이게 지금은 시장을 밀어 올리는 로켓 연료 같지만요. 방향이 딱 꺾이는 순간 그냥 시한폭탄 스위치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 불타는 시장에서 돈은 다 어디로 쏠리고 있을까요? 소위 선수라고 불리는 이 파워블로거들 리포트를 뜯어보면서 돈 냄새를 한번 맡아보죠. 이거 보세요. 답안지가 그냥 나와 있잖아요. 시장의 관심 거의 절반이 반도체, AI. 이건 뭐 거의 반도체의 올인 수준이에요. 좋게 말하면 주도주가 확실해서 투자하기 편하다는 거고, 까놓고 말하면 이쪽 한번 휘청하면 그냥 시장 전체가 줄초상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화끈한 시장이죠? 뭐 대한상공회의서 자료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쨍쨍, 그 뒤를 바이오, 조선, 방산이 졸졸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맑은가 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좋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는 HBM4라는 확실한 밥줄이 있고, 바이오는 정부가 밀어주고, 조선 방사는 이건 뭐 이미 받아놓은 주문서만으로도 몇 년치 농사는 끝난 겁니다. 전부 숫자로 증명되는 아주 튼튼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표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2026년 대한민국 재계 최고의 블록버스터, 왕자의 게임, HBM4의 시놉시스예요. 2025년에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대이변이 일어났죠. 근데 왕년에 한가락하던 삼성이 이대로 물러나겠어요? HBM4에 모든 걸 걸고 와신 상담 중이란 말입니다. 2026년 우리 증시가 더 가냐 마냐는 솔직히 이 두 거인의 싸움에 달렸다고 봐도 돼요. 저도 지금 팝콘 들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제 전문 분야죠. 신문 일면에 나오는 얘기, 증권사 리포트 첫 장에 나오는 얘기만 믿으면 세상은 온통 핑크빛이에요. 근데 제 20년 경험이 속삭이더군요. 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줄과 줄 사이에 숨어 있어.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JP 모건 같은 외국계 큰손들은 뭐 코스피 6,000은 기본이고 잘하면 7,500까지 간다고 막 불을 지피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물론 기업들 실적 보면 아주 호황된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우리 투자자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화려한 파티의 계산서는 과연 누가 내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30조 원. 다시 한번 말할게요. 30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신용융자 잔고. 이게 바로 그 파티의 계산서예요. 화려한 샹들리에 뒤에 숨겨진 시한폭탄이죠. 지금이야 내 수익률을 2배, 3배로 뻥튀기 해주는 마법 지팡이 같겠지만 시장이 딱 한 번만 고꾸라지면요. 내 계좌를 그냥 증발시켜버리는 악마의 손길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이 엄청난 비주로 쌓아 올린 성,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한폭탄일까요? 제가 2000년대 초반 그 잘 나가던 IT 버블이 와르르 무너질 때요. 진짜 눈앞에서 계좌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요. 근데 그 패턴은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돌아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 지금 좀 무섭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맨날 겁만 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짜놓은 포트폴리오 청사진을 오늘 특별히 한번 까보겠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축구팀처럼 생각해요. 첫째, 골대 앞을 든든하게 지키는 수비수, 바로 코어 자선입니다. 실적이 확실해서 웬만한 공격엔 끄떡없는 녀석들이죠. 둘째, 골을 넣어야 하니까 공격수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성장 위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 후보 선수도 있어야죠.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를 대비한 보험, 전술적 해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수비수, 즉 코어 자산으로는 삼성전자나 하나에어스페이스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싶은 애들을 딱 박아두는 거죠. 왜? 돈을 잘 버니까. 그리고 공격수, 성장 위성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로보테마주처럼 한 방을 기대해 볼 만한 친구들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벤치에는 코덱스 AI 반도체 ETF 같은 걸 두는 거예요. 왜냐? 우리 팀 주전 공격수가 반도체인데 걔가 혹시 부상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한 보험인 셈이죠.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땐요. 다들 자기 계좌 수익률 자랑하기 바빠요. 나 몇 프로 먹었다, 내 종목 상한가 갔다. 근데 제 경험상 이런 잔치집 분위기에서 진짜 고수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더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판에서 살아남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요. 꼭 기분 제일 좋을 때 뒤통수를 후려치더라고요. 제 월급날처럼요.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손절매를 고를 겁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에 달린 안전벨트고 낙하산입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제1의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손절매 없이는 그 원칙 절대 못 지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한 번 설정하고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춤을 추면 우리도 스텝을 바꿔야죠. 시장이 신나게 왈츠를 출 땐 손절 라인을 슬금슬금 따라 올리면서 이익을 지키고 갑자기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빚부터 갚고 너무 취해서 날뛰는 종목은 좀 집에 보내야죠. 그리고 진짜 음악이 딱 끊기고 조정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그동안 아껴둔 현금으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진짜 고수의 리스크 관리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4줄로 요약해서 2026년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첫째, 뜬구름 잡는 테마주 말고 HBM4, 방산, 조선처럼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돈을 찍어주는 산업에 집중하세요. 둘째, 저 30조짜리 시한폭탄, 신용융자 잔고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항상 내 계좌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 어중간한 2등, 3등주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확실한 1등, 대장주만 살아남는 양극화 장세라는 걸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잖아요. 이런 순풍은 놓치지 말고 돛을 활짝 펴야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AI가 열어젖힌 이 신세계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연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너무 빨리 가려는 우리 자신의 탐욕이라는 괴물일까요?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만의 중심을 잡는 작은 닷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